호이!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아우, 힘들지? 아유, 힘들어라. 자, 간단하게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있죠? 요것만 일단 먼저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순열로 들어가 볼게요. 그죠? 아유, 배경이 너무 많아. 그쵸? 배경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좀 해봤을 텐데, 혹시나 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은, 얘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A, B가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둘은 일렬로 나열할 때 꼭 붙어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에이 몰라, 너를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6명이 아니라 5명으로 일단 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명의 순서를 주니까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직 6명을 다 나열한 거는 아니죠. 왜? 얘가 실제로는 둘이 순서를 줘야 되니까 이건지 봐줘야 돼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둘의 순서를 또 줘야 될 거예요. 당연히 고배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단 나열한 다음에 세부적인 나열, 사고 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 B, C, D, E, F로 놓고 봤을 때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얘는 똑같죠? A 몰라. 하나, 둘, 셋, 넷을 순서대로 나열해 준 다음에 이 3명의 순서만 추가적으로 더 주면 되겠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A, B, C, D, E, F 중에서 3명이 이웃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A, B가 또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아, 얘는 지금 A, C, B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A, B는 이웃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 경우의 수 한 번만 구해봅시다. 뿅. 뿅. 자, 여기서 아무데나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팩토리얼만 써놓으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팩토리얼로 저렇게 6명의 순서대로 나열 한 번만 써볼게요. 오호. 호호호호. 그쵸. 오케이. 호호호.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잠깐만.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거로 나온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A, B, C, D, E, F 6명을 나열하는데 A, B, C가 다 같이 이웃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A, B가 특별히 더 이웃한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 지금 푼 친구들은 다 맞았어요. 오케이. 호. 자, 아직 계산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A, B, C가 다 이웃해야 되니까, 이거 맞는데 그 중에서 A, B가 또 추가로 더 이웃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죠. A, B, C가 만약에 요 세 군데로 들어가고 나머지 D, F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친다면 얘는 지금 A, C, B 이런 게 되죠.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A, B, C 셋이 이웃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A, B가 추가로 더 이웃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런 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BAC로 나오거나 아니면 BAC 이렇게 나오거나 ABC,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A 몰라. 일단 요거를 A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랑 C까지 합쳐서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 D, E, F만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 D, E, F만 4개 순서대로 먼저 나열해 준다면 얘는 D, E, F 하고 B가 될 텐데 요 B가 사실 라지 A랑 C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A랑 C이기 때문에 둘의 순서를 준다면 CA처럼 나올 수 있겠고 이때 요 C도 사실 A, B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순서를 또 줘야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니죠. 그렇죠? 무난한 내용입니다. 사고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사고를.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예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요게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웃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왜? 이게 나중에 원순열, 막 조합, 막 이런 거 막 섞여 들어가요. 진짜로. 중간에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예요. 아, 근데 6명 일렬로 나열하려고 보니까 A, B가 싸웠어. 둘이 싸웠어. 그래서 A, B는 이웃하게 앉히면 안 돼요. 아, 또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얘네는 케이스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 좀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방식 2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체에서 아예 그냥 이웃해 버리는 걸 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여사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 그죠? 6명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겠죠? 어느 경우?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내 사고의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뭉텅이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A, B의 순서를 주는 걸로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720에다가 120의 2배 240을 뺐으니까 480까지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요. 앞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방식인 사이배열 논리로 몰아가 주기를 바랄게요. 이쪽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을 좀 몰아가야 돼요. 자, 사이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니 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얘네 먼저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라는 거야. 미리 밑밥 깔아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제가 나머지를 먼저 한번 나열해보자. 그쵸? 그래서 나머지 나열을 먼저 4개 해주고요. 그걸로 C, D, E, F가 나왔다면 그쵸? A랑 B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뭐 얘네들이 붙을 일은 없겠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가지. 그렇죠? 그럼 A가 어디 들어왔다? 그럼 B는 또 다른 걸로 4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A, B를 나열하는 5개 자리 중에 A, B가 들어갈 2자리. 참고로 퍼미테이션을 안 써도 돼요. 이건 그냥 고별 법칙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의 수의 장점 뭐예요? 풀이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뭘로 풀어도 사고 과정이 똑같으면, 사고에 오류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실제로 얘는 24가지가 되겠죠. 4, 3, 7 곱했으니까. 얘는 5 곱하기 4니까 20가지가 될 거예요.
진짜로 480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똑같이 A, B, C, D, E, F인데 세 명이 지금 싸웠어요. 세 명이 싸웠어요. 다 싸웠어. 셋 중에 어느 둘만 붙여놔도 안 돼요.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중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뭘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 숫자로 계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팩토리얼이나 퍼미테이션 정도로만 써놔도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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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잘해요. 오케이. 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오케이. 와, 다 맞았어. 다행이다. 따봉. 따봉. 자,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왜 6번 방식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지 얘기할 겁니다. 자, 저는 다 두 번째 방식으로 풀었고요. 사이비열 논리로 들어갔어요. DF를 먼저 나열하니까 3팩이 되겠고, DF가 나열된 상태에서 남은 양옆 자리들 4개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4, 3, 2 곱했으면 24가지. 144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6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쳐봐요. 6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쳐봐요. 자, 그러면은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팩이에요. 그럼 어느 둘도 나열하면 안 되죠. A, B, C 다 이웃하는 거를 빼는 거보다는 둘 이웃하는 케이스들을 빼주면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경우의 수, 이런 원소의 수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드물어간 법칙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합집합의 경우에서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다 더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다 더해도 되지만 어때요? 예, 그냥 나와있으면 이거 더해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요거 또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중복되는 건 2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에서 A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빼주고 B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빼주는데, 그럼 얘는 A랑 B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경우는 중복해서 빼고 있는 거니까 한 번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그럼 지금 얘도 어때요? 어느 둘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빼줄게요. 그럼 얘는 A, B가 이웃하다면 5팩을 2팩으로 곱한 애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B, C가 이웃하는 경우도 빼볼게요. 그럼 얘는 5팩에 2팩을 곱하는 걸 또 뺄 겁니다. 마지막으로 CA가 이웃하는 경우도 또 뺄 거야. 이렇게 뺄 거야.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기 C까지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죠? 여기도 C까지 이웃하는 경우, A까지 이웃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도 B까지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 뺐다! 그러면은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빠져있죠? 자,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거를 총 몇 번 뺀 거로 보이냐? 3번 뺀 걸로 보입니다.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인 3팩. 얘를 몇 번 더해줘야 될까요? 자,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 한 번만 써볼게요. 몇 번 더해야 될까요?
한 번만 써볼게. 간단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 괜찮아. 어렵지 않아. 아, 찍어도 돼. 아우. 아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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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확률은 한 자리 자연수. 확률은 10분의 1. 자, 찍기. 고민 중.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나온 숫자가 2가 나온 사람이 6명, 3이 나온 사람이 1명, 1명은 고민 중, 포기. 자, 다 틀렸어요. 왜 쓰지 말라 그런지 좀 이해되죠? 되게 복잡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1이에요. 한 번만 더 해줘야 돼요. 왜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720까지예요. 얘는 120의 2배니까 240이 될 겁니다. 얘도 240. 얘도 240이에요. 뭐야, 243개면 빵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빵 나옵니다. 이게 144가지가 나와야 돼요. 432의 6배. 432 된다. 424에다가 6배. 이게 144예요. 딱 한 번 더 해주는 게 맞아요. 뭐지? 3번 뺐는데. 그럼 잠깐만, 한 번만 더 하면은, 뭐지? 자, 지금 여기에서 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 C까지 이웃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얘는 A, B에 C가 뒤쪽에 붙어 있는 것과 A, B에 C가 앞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B, C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도 B, C의 뒤로 A가 붙는 경우가 있고요. B, C의 앞으로 A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CA가 이웃하는 경우도 어때요? CA의 뒤쪽으로 B가 붙는 게 있고요. CA의 앞쪽으로 B가 붙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DF는 어차피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중복 찾아내도 얘네가 다르면 어차피 다른 거라서 그렇죠? 이 안에서만 해석해 봐도 될 겁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랑 똑같은 게 이 6개 중에 어디 또 있냐? 요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딴 데 없어요. A가 맨 앞에 있고 가운데 B 있고 C가 뒤에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CAB인 경우는 또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CA인 경우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는 셋 다 중복되는 거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두 번씩 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넘치게 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어때요? 이 간단한 거 하나만으로도 사고할 게 되게 많죠? 실수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안 써요. 6건 방식을. 근데 결국 우리가 수능 때 확통 다 맞으려면 이 정도 사고 충분히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사고 충분히 튀어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사이배열 논리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예외된다면 조금만 더 디테일한 우리 논리까지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때요? 무조건 얘가 최고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얘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왜? 일단 무조건 기니까. 자, 그래서 또 준비해 봤어요. 자, 뭐냐면은 자,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뭐냐면은 A, B, C, D, E, F 또 6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 둘이 싸웠고요. 얘네 둘이 싸웠어요. 와! 앞에서 본 거랑은 좀 다르죠? 왜? 여기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자, 그럼 이거를 풀어보게 할 거냐? 아니, 틀린 그림 찾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6건 방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 6팩이에요. 자, 여기에서 A, B가 이웃하는 거는 일단 싹 다 뺍시다. 이걸 A 사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뭐 A, B가 이웃하고 나머지는 그냥 막나열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5팩 곱하기 2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C, D가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이 C, D가 이웃하는 건 일단 다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뺀다면 또 5팩 곱하기 2팩이 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라고요? 둘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두 번씩 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A, B가 이웃한데 여기서 C, D까지 이웃하는 경우도 한 번 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A, B까지 이웃하는 걸 또 뺐으니까 A, B가 이웃하는 거, C, D가 이웃하는 건 지금 두 번 빼고 있는 상태야. 괜찮죠? 그래서 얘는 솔직히 저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으니까 두 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더 할게요. A, B가 이웃하면서 C, D가 이웃하는 경우. 이거 아까 했었죠? 그쵸? 어우, 얘는 지금 내뭉텅이에요. 내뭉텅이 4팩. 그쵸? 4팩. 왜냐면 하나, 둘, 셋, 4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 B 순서, 그 다음에 C, D 순서. 그쵸? 여기다가 A, B 순서, C, D 순서 주면은 되겠네요. 한 번 더 하면 될 겁니다. 자, 얘는 참고로 맞아요. 틀리는 게 없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이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이별로 간다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E랑 F를 한번 먼저 나열해 볼게요. 그러면 EF 나열하는 경우는 당연히 둘의 순서를 주는 거니까 2팩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에다가 나는 그죠? A, B를 먼저 나열할지 C, D를 먼저 나열할지 고민해 줘야 되는데 A, B를 먼저 나열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A, B 나열로 봅시다. 그럼 A, B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사이에다가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3P2라고 썼습니다. A가 들어갈 자리가 3가지, B가 들어갈 자리가 2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당연히 곱의 법칙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서 EAFB로 놓고 오면은 이제 여기다가 A가 CD를 또 나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D를 나열해줘야 되는데 CD도 이웃하면 안 되죠. 5자리 안에다가 C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C가 들어갈 자리는 5가지가 되겠고 D가 들어갈 자리는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5P2로 봤어요. 그럼 논리구조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오케이.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논리구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둘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얘는 6팩, 720, 5팩 2팩, 240, 5팩 2팩, 240. 자, 여기까지 뺀 게 지금 240입니다. 거기다가 4팩, 24에 4배 했으니까 96이에요. 240에다가 96 더해서 336이에요. 괜찮죠? 답은 336까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계산해보면은 2 곱하기 326 곱하기 5, 4, 20. 120의 2배라서 240이에요. 왜 모자르지? 맞아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그쵸? 자,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결론만 얘기하면은 위가 맞은 거예요. 아래가 틀린 겁니다. 자, 내가 사고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고 내려가서 풀었어요. 이 논리 과정에서 혹시 어디가 틀렸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자, 혹시 얘가 어떤 구조로 봤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해볼게요. 슬로우 비디오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걸 먼저 해야지. EF 나열했어요. 2팩.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나열하든 얘를 먼저 나열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얘를 먼저 나열했어요. 왜? 둘이 동급이니까. 그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A, B를 먼저 나열하려고 봐요. 근데 A, B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이에다가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A가 3가지, B가 2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온 EAFB에서 또 CD를 나열하려고 보니까 CD도 이웃하면 안 되지. 그래서 C가 5가지, D가 4가지로 갔어요. 자, 다시 한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이런 거 찾는 게 30번 문제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힌트. 뭐가 빠졌어요. 틀린 게 아니고 뭘 놓쳤어요. 뭘 추가로 더 생각해야 돼요. CD도 먼저 나열할 경우. 근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CD를 먼저 나열하는 경우를 본다면 어차피 AB 먼저 나열하는 경우랑 경우의 수가 똑같이 240까지가 나오는데 그 CD를 먼저 나열하는 그 사고의 순서만 바뀌는 것 뿐이라 우리 경우의 수는 사고 순서에는 영향을 안 받죠. 그 얘기 맞나? 네. 그 얘기 맞나? 그렇지. 좋은 시도였어. 자, 혹시 A하고 B 사이에 C만 D가 들어오는 후 마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한번 EF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AB를 나열한다라고 볼게요. 이 CD 먼저 하나, AB 먼저 하나 상관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고의 순서가 뒤바뀐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동급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AB를 먼저 나열하려고 할 때 보니까 AB는 이웃하면 안 되잖아. 사이에다 넣어야지. 정말? 진짜? AB가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나? 안 되지 않나?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은 데로 들어간다고 해도 아직 CD가 남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C 또는 D가 들어가면 AB는 이웃하지 않아요.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좀 지우고 똑같이 EF 나열합니다. 2팩. 그리고 AB를 나열합니다. 자, 이때 AB는 다른 자리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 자리에 집어넣은 걸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괜찮죠? 그러면 같은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얘 셋 중에 AB가 동시에 들어갈 세 자리. 그쵸? 그 중에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얘네 AB의 순서가 또 있겠죠? 그래서 AB의 순서를 주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엔 뭐라고요? AB 사이에 무조건 C 또는 D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B의 사이에 들어갈 CD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D가 그 사이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주면 돼요. 괜찮죠? 자, 이걸 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 6가지, 2가지, 4가지. 곱해보니까 12, 8배, 96가지예요. 240가지에 96가지를 더해주니까 진짜로 나오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빠뜨리는 걸 잘 찾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이 배열이 굉장히 편한데 그 사이 배열보다 이게 편할 때가 없지는 않아서 얘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다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일단 얘부터 마스터해야 됩니다. 얘부터 마스터해야 돼요. 다만 얘는 일단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이 배열로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종류까지만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렇게 두 종류 나오면 보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 사이만 생각해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두 종류짜리가 나오냐? 솔직히 얘기할게. 1학년 때 아니면 잘 안 나와요. 수능에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종류가 막 두 종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메인으로. 둘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봤어요. 자, 좀 어려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순열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 가지 순열. 자, 이것도 설명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순열.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원순열. 솔직히 원순열이 셋 중에 하나인데 원순열이 제일 빡세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원순열이. 근데 얘가 지금 점점 중요도가 줄고 있어요. 수능에는 사실 요새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려운 것도 잘 안 내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치만 일단 제대로 한번 마스터해야 돼요. 그럼 왜 줄지? 좋은 거 아닌가? 별로 안 좋아요. 복잡하기만 해요. 그래서 지금 고1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교육과정에 없어요. 원순열이 빠졌어요. 우리가 원순열 배우는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현재 고2 올라가는 친구도 원순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사수하지 않는 이상은 원순열 계속 봐야 됩니다. 참고로 내가 사수했어. 그럼 난 사수 자리거든. 미안해. 자, 비하인드 스토리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정의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의. 항상 수학은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정의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긴가민가한 게 나오면은 무조건 정의부터 떠올려야 돼요. 정의에 부합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틀리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면 정의부터 떠올려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정의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아니, 어려워요. 실제 수능에서 출근하는 문제 보면 갑자기 뜬금포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정의 건드리는 거야. 너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제대로 알아? 100% 알아? 한 90%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의를 꿰뚫는 문제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랬을 때 정의가 완벽하면 스무스하게 풀려요. 근데 90%, 95% 이렇게 아는 걸로는 낚시당합니다. 진짜로. 낚시당해요. 접근이 안 되거나. 자, 그럼 일단 원순열의 정의는 뭐냐?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정의는 아니에요. 중요한 정의는 아닙니다. 얘는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보는 순열이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냥 돌려서 똑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똑같으면. 자, 그래서 원탁을 준비해 봤어요. 원탁. 동그란 원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동그란 원탁에 등간격으로 4개의 빈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등간격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냐면은 그 영화 매트릭스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매트릭스 보면 엄청나게 그냥 완전 다 새하얀 그 평평한 데 있잖아요. 막 동서남북도 없고 뭐 그런 거. 거기에 덩그렇게 원탁 하나 놓여 있고 등간격으로 의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자리예요. 괜찮죠? 자, 여기에 4명 A, B, C, D가 앉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앉는 경우 중 A, B, C, D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랑 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이 같은 거예요. 괜찮죠? 왜? 아예 90도 돌려놓은 것 뿐이잖아요. 어차피 동서남북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얘 그냥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돌려서 같으면 다 같은 걸로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로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또 A로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여기서 또 돌려봤죠? 어차피 맨 처음 거랑 똑같으니까 볼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360도 회전하는 중 똑같은 게 몇 번 나오는지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이 몰라. 우리는 같은 것을 나열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른 자리에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원수료이고 자시고 순열 아니냐, 그냥 다른 자리로 보고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개, B는 3개, C는 2개, D는 1개. 괜찮죠? 그래서 아의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에라 모르겠다.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줘요. 그쵸?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죠? 자,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똑같은 게 총 몇 번씩 나온다고요? 4번씩 나오죠? 괜찮아요? 이 한 케이스만 해도 똑같은 게 4개 보여요. 그 외에 나머지 24개를 갖다가 다 나열해보잖아요? 다 그려보면 똑같은 거 4개씩 나와요. 괜찮죠? 그럼 이 케이스는 케이스마다 3개씩 빼는 게 좋아요? 아니면 4로 나누는 게 편해요? 당연히 4로 나누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나는 중복을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냥 중복 제거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원수열의 기본이에요. 이 방식이. 근데 나는 이거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나는 뭘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고정 방식으로 써요. 왜? 지금 여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막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 돌림판 같은 게 있어요.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 뭐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거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11을 기준 잡고 나머지의 배치를 보는 걸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못 돌리면 그만인 거 아니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 C, D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이 중에 A는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A만 먼저 가서 너가 가서 자리 좀 맡아놔 라고 해서 A만 먼저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앉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 4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다 똑같죠? 괜찮죠? 내가 저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어차피 똑같아. A 혼자만 놓고 봤을 때 A가 여기 앉아 있는 거나 아니면은 A가 여기 앉아 있는 거나 A가 여기 앉아 있는 거나 A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한 명만 놓고 봤을 때. 괜찮죠? 그럼 너가 아무 데나 앉아. 뭐 여기 앉아도 내가 이렇게 돌려서 볼 거야.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돌려서 볼 거야. 무조건 다 북쪽으로 놓고 볼 거야. A가 어디 앉아 있든. 그러면 A가 아무 자리나 앉는 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어디 앉아도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예요. 그렇죠? A가 자리를 차지해서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리는 종류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때 A가 앉아 있다면 그때 나머지 3자리는 어때요? 여전히 같은 자리예요? 아니면 다 다른 자리가 돼요? A가 앉아 있다면 여기 차은우가 앉아 있어. 와!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자리에 앉아요. 왼쪽 자리에.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보냐, 왼쪽에서 보냐, 오른쪽에서 보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누군가 한 명이 딱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기존에 다 같았던 자리가 달라지게 돼요. 괜찮아요? 다 달라집니다. 그럼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어떻게 보면 돼요? 뭘 어떻게 해? 그냥 나열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복 제거 방식은 다 나열해서 중복을 찾는 거라면 고정 방식은 한 명만 앉혀놓고 중복 찾는 거예요. 괜찮죠? 한 명만 앉혀놓고 중복 찾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는 생각 안 해도 되지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나는 이 중에 한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려고 해요. 여기에 누군가를 고정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사람의 종류는 몇 가지? 4가지. 근데 그 사람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는 모르겠지만 몰라, A라고 쳐볼게요. 4가지 중에 하나. 근데 그 A가 앉을 수 있는 중복된 자리가 4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누구 아무도 한 명이 특정 자리에 앉는 경우에서는 그냥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누군가 앉아있으니까 못 돌려서 나머지 그냥 순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슬슬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6명을 앉힌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 E, F. 6명을 앉히려고 해. 그러면 중복 제거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에라 모르겠다 6명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똑같은 경우가 6개씩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고정 방식으로 간다면 몰라. 이 중에 한 명 자리 맡아놔. 자, 여기까지 들어간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괜찮죠? 다 똑같은 자리니까 누가 앉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시 한번 헷갈리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6명인데 그 한 명이 앉았다. 중복된 자리가 돌렸을 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그냥 5명 앉아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6개 자리인데 아빠랑 엄마랑 자녀가 4명이에요. 6명이 앉으려고 해요. 중국집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앉으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앉을 수 있는 6명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리에 착석하는 경우는 방금 봤듯이 5팩으로 보면 됩니다. 괜찮죠? 5팩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왠지 이해되죠? 6팩 한 다음에 6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그냥 누구 한 명 앉혀놓은 다음에 5팩에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친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웃하게 앉으려고 해요. 자, 그럼 엄마 아빠가 이웃하게 앉으려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자, 이웃한 경우의 수는 우리 보통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좀 묶어서 들어가죠? 그럼 묶어서 들어간다면 6자리로 봐야 돼요? 5자리로 봐야 돼요? 5자리로 봐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자리가 5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5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4팩이 될 거예요. 괜찮죠? 왜? 몰라. 그냥 부모, 엄마, 아빠 북쪽에다 고정시켜버리고 이제 누가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뭐 A를 고정하든 B를 고정하든 부모님을 고정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실제로 얘는 한 자리예요? 아니죠. 얘는 실제로 2자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왼쪽인지 아빠가 왼쪽인지 순서를 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둘의 순서를 잡아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렇게 푸는 것밖에 없나? 고정 방식도 돼요. 6개를 해서. 누가 앉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럼 엄마나 아빠를 먼저 앉혀놓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경우의 수가. 이거 A 먼저 앉혀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나는 여기에서 아빠를 먼저 앉혀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누가 앉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엄마를 앉힐 거예요. 엄마 아빠가 조건이 있으니까. 엄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두 가지. 괜찮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빠가 하는 경우 한 가지, 엄마가 하는 경우가 두 가지. 그러면 엄마가 앉았어요. 나머지 네 명은 그냥 순열이죠? 이미 아빠가 앉는 수가 원순열이 깨진 거예요. 나머지 알아서 앉아주세요. 당연히 둘이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예요.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이웃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전체에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이배열 논리로 들어간다면 엄마 아빠를 제외한 4명을 먼저 앉히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 제외한 4명을 먼저 앉힙니다. 그러면 A, B, C, D를 앉힌다. A 고정시켜놓고 나면은 B, C, D 3픽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사이 자리가 4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게 4P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실제 계산해보면 맞는지 봅시다. 120에서 24 2배 48. 그럼 얘는 72가 되겠네요. 실제로 3, 2, 6에 4, 30이니까 곱하면 70이 되는 게 맞아요. 괜찮죠? 뭘로 풀어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고 싶대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시키는 게 낫죠. 솔직히 한번 봐봐요. 얘 딱 봤을 때 이거 그렇죠? 이 다른 케이스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전체에서 이거 중복 못 찾아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 것까지는 아닌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기준 잡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원순열은 아예 원순열이 아니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괜찮죠? 그래서 엄마 먼저 앉으세요. 자, 엄마 먼저 앉는데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나머지 5자리 중에 엄마 아빠 마주보고 해달라 그랬으니까 조건이 까다로운 아빠를 그 다음에 앉힐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도 또 한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4자리는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에서는 24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저기 그 1페이지에 4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페이지 4번. 자, 심심한 친구들은 앞에 거 마저 다 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내가 진도 나가는 거라 가지고 앞에 게 문제가 별로 없죠. 그 남는 거 다 숙제예요. 호호호호. 자, 그래서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답이 조금 달라요. 이거 A랑 B를 더해야 되는 건데 그 부모 이웃하게 하는 요게 지금 A가 되겠죠. 그래서 24 2배니까 48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게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7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일부러 여기 있는 걸로 그냥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겠지? 뿅, 뿅. 자, 이번에는 원탁이 아니에요. 탁자가 원형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탁자가 정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 탁자입니다. 정사각형 탁자에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어때요? 돌려서 앉을 때마다 다 똑같죠? 그쵸? 요거나 요거나 요거 들어가서 가나 여기 들어가서 가나 다 똑같죠? 그죠? 회전해서 똑같은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얘랑 달라요? 둘이 똑같은 거 괜찮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중복 제거 방식으로 간다면 뭐 4팩을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또 고정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누구 한 명 앉아? 그쵸? 지금 현재 네 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앉혀놓으면은 더 이상 못 돌리니까 3명만 순서 줘버려도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좀 가볼게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테이블이 아니고요. 직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오, 이러면 어때요? 얘는 왼쪽이랑 다릅니다. 왜? A라는 사람이 한 명 앉는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 거는 여기 앉아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이 달라요. 왜냐면 나는 책상을 좀 넓게 쓰는 편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좁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근데 얘는 얘랑 어때요? 똑같은 자리예요. 괜찮죠? 이거 지금 자리 종류가 두 종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종류니까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A, B, C, D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A, B, C, D 이렇게 나오면 얘랑 똑같은 애는 얘밖에 없어요. 괜찮죠?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중복되는 게 2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우리가 중복 제거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래 뭐 일단 모르겠어. 같은지는 난 나중에 고려할 거야. 에라 모르겠다. 다나해라고 보면은 똑같은 게 2개씩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고정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중에 누구 한 명 먼저 배치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한 명만 먼저 앉는다면 사고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A가 먼저 앉나, B가 먼저 앉나, C가 먼저 앉나, D가 먼저 앉나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A가 먼저 간다고 친다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예요? 의자는 4개인데 실질적으로 혼자만 앉는다고 친다면 중복이 생기죠. 자리 몇 종류예요? 2종류예요. 그쵸?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왜? 얘는 똑같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여기만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종류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앉았다. 그러면 잠깐만 얘는 앉았으니까 이건 이제 다른 자리가 됐죠? 그럼 얘는 여전히 같은 자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자리가 될까요? 왠지 같은 자리일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친구가 오른손잡이인데 공부를 할 때 이러고 공부해요.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 근데 이 친구는 여유로워요. 괜찮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달라요. 괜찮죠?
왜냐면 회전해서 같은 거기 때문에 뒤집어서 같은 것까지 보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도 이제 다른 자리가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세 자리는 이제 어때요? 다 다른 거예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냥 직순열이야. 직순열. 직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순열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세 명의 순서를 주면 되는구나. 둘이 똑같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직사각형 테이블입니다. 직사각형 테이블인데 여기에 한 명씩 앉는데 여기에 두 명씩 앉아요. 이렇게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똑같이 A, B, C, D, E, F로 갑니다. 힌트만 좀 주고 잠깐만 풀어볼 거예요. 자, 중복 제거 방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고정 방식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는 몇 개 있을까요? 그쵸? 추가적으로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예요. 얘도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얘는 얘랑 자리가 똑같아요. 얘는 얘랑 자리가 똑같아요.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잠깐만 풀어볼게요. 직접 잠깐 풀어봅시다. 자, 고정으로 가도 되고 중복 제거로 가도 됩니다. 좀 헷갈려요, 이거.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의 대부분은 비슷하기까지도 일단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중복 제거 방식으로 일단 한번 가보면 여기에 A가 앉으면서 B, C, D, F 앉는 경우,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걸 놓고 볼게요. 이거랑 여기에 A 앉혀놓고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A 앉혀놓고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A 앉혀놓고 들어가는 거, 여기에 A 앉혀놓고 들어가는 거, 여기에 A 앉혀놓고 들어가는 거, 그쵸? 돌린다고 친다면 그 얘랑 똑같은 게 지금 요 6개 중에서 몇 가지 나와요? 그죠? 뭐 다 나열한다고 친다면 똑같은 게 얘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 자리는 애초에 얘랑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 2개씩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게 2자리씩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게 쌍으로 나오잖아요. 다 2쌍씩 나와요. 괜찮죠? 다 2개씩 나옵니다. 그죠? 뭐 하나만 튈 수 없어요. 뭐 하나만 튀기가 좀 힘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에라 모르겠다. 6팩으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게 2개씩 나오기 때문에 2로 나눠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 중에 한 명 먼저 자리 좀 맡아줘요. 갑니다. 자, 자리 종류. 중복된 건 일단 빼볼게요. 자리 종류는
O 세모 X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 A가 앉을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A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아무 데나 하나 자리 배치가 딱 끝나는 순간 얘는 어차피 이제 다른 자리가 됐죠. 여기는 앉았고 여기는 안 앉았고. 근데 문제는 이 둘도 이제 다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데? 그쵸. 이건 바로 옆이에요. 괜찮죠? 저기 막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꽃향기가 나요. 그럼 옆에 앉아서 향기롭군 할 수 있는데 여긴 냄새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미안. 아무튼 다른 자리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남은 사람은 다 다른 자리에 5명 다른 사람을 5자리 다른 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것도 한번 가봅시다. 직사각형 테이블인데, 아니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8명이 앉아있어요. A, B, C, D, E, F, G, H. 자, 이 경우에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부탁 한 번만 해봅시다. 1분만 해볼게요. 1분만. 잘했네. 그렇죠? 맞죠? 근데 저 두 가지 이해 잘 되지? 오케이. 저 중에서 고정 방식 마스터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 되게 헷갈려요. 나다. 나다. 잘했어. 미안. 미안. 자, 두 가지 관점을 다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 오케이. 자,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이게 약간 좀 편법이기는 한데 너무 야매성으로만 하면 좀 그래서 나는 잘 설명을 안 하기는 해요. 뭐냐면은 이게 돌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어떤 홈이 있고요. 여기에 이 정사각형을 끼워 넣는다고 칠 때 이렇게 넣나 90도 돌려서 넣나 다 들어가죠. 옆으로 사선으로 들어가면 안 껴지죠. 그럼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총 4번 껴집니다. 괜찮죠?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180도 돌려야 껴져요. 2번씩 똑같은 게 나와요. 4번 똑같고요. 2번 똑같습니다. 괜찮죠? 이거 볼 필요 없어요. 180도 돌리면 똑같아져요. 2번 똑같아집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도 만약에 중복제고로 들어갔다. 에라 모르겠다. 몇 번 똑같아요? 미안! 정사각형이에요.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아요. 90도 돌릴 때마다. 그럼 360도니까 4번 똑같은 게 나옵니다. 왜 4번 똑같은 게 나오지? 똑같은 자리가 4개씩 있어서. 똑같은 자리가 4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씩 중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정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8개 중에 4개씩 중복되니까 서로 다른 종류는 몇 가지예요? 2가지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A가 먼저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동그라미냐 X냐 2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종류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앉는다라고 친다면 이제 더 이상 원수열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아우, 다들 잘합니다. 와, 다 맞았어. 오, 다 맞았어요. 이야, 아유, 잘했다. 아우, 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렇죠?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자, 중복 제거 방식. A 몰라 600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고정 방식. 종류 2개밖에 없잖아요. 한 명 앉혀놓고 나머지 500.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이 240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것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똑같이 정사각형 테이블이에요. 변마다 한 명씩만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4명이 토론하기 위해서 가운데 심판 한 명이 껴있어요. 자, 5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구해봅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1분만 한번 고민만 좀 해볼게요. 답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고민만 잠깐 해봐요. 괜찮아. 부담 없이 고민만. 오케이. 근데 그럼 시판이 여기 있으면 이거 돌릴 때 시판도 돌아가요? 미안해. 심판도 돌아간다고 할게요. 미안. 저기 돌리면 심판도 돌아가요. 돌아가. 화이팅.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좀 앉아있다라기보다는 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심판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A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보면 어차피 똑같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 맞았네? 맞아.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맞은 상태예요. 잘했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얘를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누가 앉아있다고 해서 이거 네 자리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게 마치 어떠냐면은 돌림판이 있다고 칠게요. 가운데 못으로 고정해놨다고 해서 이거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가운데 못으로 고정돼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이 고정돼 있어야 이제 못 돌리는 거지.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심판 한 명은 그냥 혼자 따로 자리고요. 나머지 네 자리가 이제 서로 다 같은 자리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사실 돌리면서 중복되는 게 총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오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중복 제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에이 몰라 일단 5명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어차피 4번씩 중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정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좀 되게 헷갈리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A, B, C, D, E를 갖다가 한 명만 먼저 가서 앉으라고 하는데 그 A가 세모에 앉는 거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때는 뭐 고정이 돼버리니까. 근데 A가 여기 앉아버리면 고정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지금 5세모 2가지라고 보기에도 문제가 돼요. 왜? 5로 가는 경우에는 고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5로 갈 때랑 3으로 갈 때가 경우수가 다르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안 통해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그라미 먼저 아무나 앉혀놓고 봐요. 헷갈리면 괜찮죠? 그럼 여기에 앉을 수 있는 몰라 일단 심판부터 골라보자. 그래서 심판 5가지 골라주면 그래 A 너 심판해. 그럼 이제 나머지 4명은 원순열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A가 심판으로 빠졌으니까 4명 남았는데 4명 중에 누가 먼저 앉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B 너가 자리 한번 맡아줘. 여기 맡았어. 1가지. 괜찮죠? 그렇죠? 1가지. 그러면 나머지 3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듣고 헷갈리면 그냥 무시해요. 이거는 자, 나는 가운데 먼저 안 하고 하는 경우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혼자 할 때는 헷갈리면 다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자, 어떻게 하냐? 결국 고정은 세모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고정을 한다라고 칠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는 5명. 괜찮죠? 근데 그 5명 중에서 1명을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A라고 쳤을 때 A가 여기 하는 경우, 여기 하는 경우, 여기 하는 경우, 여기 하는 경우가 다 똑같으니까 중복이 총 몇 가지? 4가지예요. 그래서 중복이 4가지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한마디로 누군가 1명을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분의 5가지라는 거예요. 4분의 5가지? 정수가 아닌데? 그쵸? 이게 되는 건가? 그죠? 안 되죠, 원칙상.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1명만 앉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결국 5명을 다 앉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고정돼 있다라고 친다면 나머지 4명은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알아서 답은 잔수로 나오게 돼요. 괜찮아요? 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누군가 1명이 고정되는 경우의 수가 사실상 4분의 5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얘는 중복이 2가지씩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비율상 4분의 5가지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고정 방식 자체가 2가지가 아니고 그죠? 4분의 5가지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요. 요거는 자, 이제 색칠하는 경우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색칠하는 경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한 상태에서 A, B, C, D 4가지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4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해요. 자,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4등분 했기 때문에 이 4개의 면은 다 똑같은 면이에요? 아니면 다른 면이에요? 자, 돌렸을 때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다 똑같은 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몰라 4가지 색깔 다 칠해놓고 중복 날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 중에 어딘가에 빨간색은 반드시 칠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빨간색을 나는 여기라고 일단 잡고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에서 1가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 3자리는 다 달라져요. 3팩. 괜찮죠? 뭐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원탁에 4명 하는 거랑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을 기준으로 4등분을 해서 4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경우의 수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8개입니다.
얘를 전부 다 쓸 거예요. 전부 다 써서 8개 면에 8개 색깔을 칠할 겁니다.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경우로 와요. 몇 가지일까요? 한번 조금 고민해 볼게요. 1분만 있다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자, 힌트.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중복 제거 자, 헷갈리면은 중복 제거 방식으로 생각해봐요. 에라 모르겠다. 8개 색을 다 칠해요. 돌리면서 똑같은 게 총 몇 번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모양 그대로가 몇 도 돌려야 똑같아져요? 90도 돌려야 똑같아져요. 그럼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아, 8개 색깔 칠해 놓으면은 회전하는 동안에 4개씩 같은 게 나오겠구나. 이게 그냥 끝이에요. 여기 그냥 답. 괜찮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똑같은 자리가 4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똑같은 자리가 4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정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니 8개 중에 4개씩 똑같으면 어차피 종류는 몇 개예요? 2개겠죠. 그쵸? 4개씩 2종류니까 8개. 괜찮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8개 자리 중에 어딘가 빨간색은 무조건 칠해질 거예요. 난 그 빨간색을 먼저 색깔을 칠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라고요? 어차피 5 아니면 세모잖아요. 그쵸? 이 그림을 볼 게 아니고 종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왜? 아니 어차피 동그라미에다가 칠하면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 다 똑같아요. 빨간색 하나만 칠한다고 친다면. 괜찮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2가지로 빨간색을 칠해봤어요. 괜찮죠? 여기까지가 2가지. 그럼 이제 나머지 7자리는 어때요? 다 다른 자리가 된 거예요. 괜찮죠? 원순열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개 색깔은 순서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똑같아져요. 자, 이거를 원순열과 비교했을 때 원탁 테이블과 비교했을 때는 그럼 어떤 느낌이냐? 원탁에서
바깥쪽에 한 명, 안쪽에 한 명, 바깥쪽에 한 명, 안쪽에 한 명, 바깥쪽에 한 명, 안쪽에 한 명, 바깥쪽에 한 명, 안쪽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원탁 테이블. 그럼 얘가 만약에 정사각형 테이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바깥쪽에 한 명, 안쪽에 한 명, 바깥쪽에 한 명. 그쵸? 아이 뭐 어차피 45도 돌려놓으면 똑같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지? 바깥쪽이 왼쪽이라고 치고 안쪽을 오른쪽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왜 종류가 두 가지 나오는지 다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번에는 미안해. 평면회전 중에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정사각형 안에 미안해. 자, 정사각형 안에 부등분을 해놨어요. 부등분을 해놨는데 여기에 색깔 9개를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9개 색깔 칠하는 경우 가장 어렵다고 했지만 답을 딱 확인하고 나면 너무 허무하게 쉬워요. 자, 지금 얘는 복잡한 중복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고민죠. 화이팅. 자, 일단 간단한 힌트를 좀 준다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일단 힌트를 잠깐 준다면, 얘는 중복 제거 방식으로 보면은 더 빨리,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고정 방식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돼, 이거 맞아. 맞았어.
자,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와요? 똑같은 게? 오케이. 가운데가 틀렸어. 첫 번째 게 맞았어. 자,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근데 아마 결과 보고 나면 되게 허무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좀 봅시다. 에라 모르겠다. 9개를 다 순서대로 나열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 제거 방식에서 봤을 때요. 그럼 뭐 9개 색깔 칠한 상태라고 친다면 걔는 360도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몇 번 나와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돌리면 몇 번 똑같아요? 정사각형은 띠디디디디디 하다가 90도 돌리면 똑같아집니다. 90도 돌리면 또 똑같아져요. 그럼 360도 회전 중간에 똑같은 게 4번 나오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고정 방식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되냐? 가운데 한 자리 다르고요. 요 자리가 똑같아요. 요 자리가 똑같습니다. 가운데는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나머지 자리 종류 2개씩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가운데 들어갈 색깔 9가지 칠해주고 A. 그쵸? 그럼 나머지 8개의 색깔 중에서 B가 먼저 자리를 잡는다면 얘는 어차피 세모랑 X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이제 나머지 다 다른 자리예요. 괜찮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실제로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이거는 요거 아까 전에 정사각형 테이블에서 봤을 때 얘랑 똑같은 게 약간 어떤 자리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죠? 저 가운데 심판 하나 놓고 이렇게 2개? 이게 순간 3개가 다른 걸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세모가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X가 뒤통이 얘기하는 거라 괜찮죠? 얘랑 얘가 다른 자리고요. 얘는 똑같은 자리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정가운데 심판 한 명에 얘를 왼쪽에 놓고 얘를 오른쪽에 놓으면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야. 괜찮아요? 둘이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똑같은 게 4개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4로 나누면 끝나지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게 4개씩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자리 종류는 2종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진짜로.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자, 가자. 10번. 요거 하나 1분 만에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10번. 자, 얘네 돌려서 같은 게 있습니다. 회전하여 같은 게 있어요.
원래는 모든 문제에 회자 나열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빠져 있기는 한데 그냥 취지상 있다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몇 번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케이. 여기 보고 졸리면 60도 있나? 120도. 정가운데 기준으로 120도. 헷갈려. 그죠? 이 원순열이 왜 그 빡세다고 얘기하면 좀 이해되죠? 되게 헷갈려요. 진짜로.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는 완전 기본 문제들이어가지고, 얘네는 사실 똑같은 케이스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라, 나중에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면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10번 문제를 딱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삼각형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 세 개 똑같은 자리고요. 요거 달라요. 괜찮죠? 그러니까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똑같은 게 몇 개씩 튀어나와요? 3개씩 튀어나와요. 왜냐면 같은 게 3개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4개, 3개 다 칠해버리면 똑같은 거 3개씩 나오겠구나. 그냥 이게 답이에요. 괜찮죠?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정삼각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랑. 그래서 얘는 고정해봤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고정한다. 4가지. 그쵸? 그럼 A에 앉았어요. 나머지 3개 여전히 다 같은 자리예요. 그렇죠? 왜냐면 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B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둘은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답이 8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입체도형까지 한 번에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 가면은 못 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원래 여러 가지 수준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 시간에 35분밖에 못하겠어. 이야. 질문 있는 사람.